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17.4 용해도 평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6장하고 17장에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게 뭔가요?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수용액에서 성립하고 있는 여러가지 평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평형이 뭡니까? 바로 산염기 평형이죠. 산염기 평형. 16장과 17장에 계속 이어져 나온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새로운 유형의 평형이 바로 지금 공부하는 이 용해도 평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평형은 이따 간단하게 보겠지만은 착화합물이 형성되는 반응에 대한 착화합물 평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평형 저런 평형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15장에서 공부했던 평형상수의 개념을 여러가지 평형에다 적용할 뿐입니다. 자, 평형상수의 개념을 산염기 평형에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뭐 KA, KB, KW 이런 것들 얻었죠. 산염기에서 푼 모든 문제들은 이 K값을 가지고 푼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용해도 평형도 마찬가지예요. 용해도 평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평형상수의 개념을 용해도 평형에다 적용할 뿐이에요. 착화합물 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형의 개념을 그 평형에다 적용할 뿐이에요.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형상수라는 이 개념,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지만 그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용해도 평형이라는 것은 어떤 반응의 평형이냐? 우리 주위에 보면요, 물에 잘 녹는 물질도 있고 물에 잘 안 녹는 물질도 있죠. 물에 잘 녹는 거 뭐가 있나요? NaCl 같은 게 있죠. 아주 강한 전해질입니다. 물에 넣으면은 Na+랑 Cl-로 잘 해리가 되죠. 자,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AgCl이 있습니다. AgCl은 흰색 고체죠. 물에 잘 안 녹아요. 침전 또는 불용성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용해도 평형이라는 것은 어떤 반응의 평형이냐면은 얘네들이 물에 안 녹지만 극미량은 녹아요. 얘네들이 극미량 녹는 그 반응에 대한 평형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AgCl을 물에다가 녹여요. 자, 거의 안 녹으니까 대부분은 그냥 밑에 가라앉아 있겠죠. 하지만 한참 며칠 동안 저어주고 평형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극미량은 Ag+랑 Cl-로 해리가 됩니다. 그래서 Ag+랑 Cl-로 약간은 해리가 되겠죠. 농도는 굉장히 작겠죠. 하지만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네들의 농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평형에 도달을 했죠. 그럼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용해도 평형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AgCl 고체가 평형에 도달을 해서 Ag+ 이온과 에퀴오스죠. Cl- 이온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대부분의 AgCl은 그냥 고체로 남아있죠. 극미량의 Ag+랑 Cl-로 해리가 돼 있어요. 자, 지금 얘는 평형에 도달해 있으니까 반드시 또 뭐가 성립할까요? 평형상수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평형의 평형상수식 어떻게 됩니까? K는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인데 반응물이 지금 어때요? 순수한 고체죠. 순수한 고체는 평형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죠. 평형식에서 제외가 되고 결국은 생성물의 농도의 곱만 그냥 쓰면 돼요. Ag+의 농도 곱하기 Cl-의 농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 평형상수 요거를 이 불용성 화합물 또는 이 침전에 대한 용해도 곱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그래서 KSP라는 요런 SP라는 첨자를 붙여요. 자, 밑에 아래 첨자를 붙였지만 새로운 형태의 K값은 아니죠. 그냥 구별하기 위한 첨자일 뿐이지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공부했던 그 평형상수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 KSP는 클까요 작을까요 값이?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이런 불용성 화합물은 아주 안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평형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온의 농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AgCl 같은 경우는 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다른 KSP, 그러니까 다른 이런 KSP 값들도 10의 마이너스 몇십 승 수준이에요. 굉장히 작죠. 하지만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평형상수죠. 이 평형상수, 이거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전, 또 산염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온도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Ag 플러스의, 그러니까 AgCl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g 플러스의 농도랑 Cl 마이너스 농도의 곱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이 값인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도 Ag 플러스를 더 넣어도 얘 농도랑 얘 농도는 변해요, 각각은. 하지만 이 농도의 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평형상수가 가지는 그런 특징이었죠. Cl-를 더 넣었다? 마찬가지예요. 얘 농도, 얘 농도 변하죠. 하지만 농도의 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평형에만 도달했다면. 자, 여기다가 설탕을 녹이든 소금을 녹이든 무슨 짓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만 변하지 않으면 이 평형상수 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전부터 아주 많이 강조드렸던 평형상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온도만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자, 제가 용해도 평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거가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남은 내용은 뭐냐?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할 뿐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용해도 평형이 되게 쉬워 보이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한 줄 쓰고선 끝이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따가 이제 문제를 슬슬 풀어보면 알겠지만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수가 나올 확률도 많고요. 예. 그리고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항상 이게 불안합니다. 이쪽 침전 쪽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문제를 잘 푸시려면은 단순한 문제지만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결국 뭡니까? 무엇을, 어떤 문제를 어떻게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를 연습하는 거예요? 용해도 평형에다가 평형상수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 연습을 할 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기본 원리를 가지고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부터 풀어보죠. 예제 17.9인데요. CaF2에 KSP식을 써봐라 이겁니다. 자, CaF2는 물에 잘 안 녹는 불용성 염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물에 들어가서, 여기 뭐 솔리드나 액큐스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얘가 물에 들어가서 평형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Ca2 플러스랑 F-인데 F-는 몇 개가 나옵니까? 이 식으로 볼 때. 그렇죠. F-는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용해도곱 상수식을 쓸 수가 있겠죠. KSP는 뭡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들의 농도의 곱이죠. 자, 얘는 어차피 순수한 고체니까 평형식에서 제외가 되고요. Ca2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F-의 농도의 몇 승이에요? 그쵸. 얘가 개수가 2라는 것은 얘는 지수가 2라는 거죠. 예. 바로 KSP식입니다. 자, 얘의 구체적인 값은 얼마냐면요.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물에 CaF2를 녹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평형에 이르겠죠. 평형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포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CaF2 고체랑 여기 녹아있는 Ca2 플러스랑 F-의 농도가 이제 더 이상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들의 농도를 이 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Ca2 플러스의 농도에다가 F- 농도의 제곱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값이 나온다는 거고, 이 값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F-를 확 집어넣었어요. 그럼 F-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CaF2 농도도 변해요. 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쵸. 얘랑 얘 농도의 제곱. 이 식은, 이 식과 이 값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 CaF2를 확 집어넣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각각의 농도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 식의 값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NaC를 넣든 황산을 넣든 염산을 넣든 얘네들 각각의 농도는 변할 수 있지만 이 KSP 값 자체, 얘네들의 농도의 이 관계, Ca2 플러스의 농도랑 F-의 농도의
제곱이 이 값이라는 사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평형상수의 기본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은 일반화학의 반은 끝낸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일반화학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 평형상수의 기본 원리를 잘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기는 긴데요. 이제 25도씨에서 고체 크로뮴산 은이 있습니다. Ag2 크로모퍼예요. Ag2 크로모퍼, 빨간색 고체예요. 얘가 평형에 도달을 하면은 Ag 플러스가 몇 개 생길까요? 그렇죠. Ag2니까 얘는 두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크롬오퍼 2- 이온이 하나가 이렇게 해리가 돼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은 Ag 플러스가 평형에 도달했으니 Ag2 크롬오퍼가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여기 고체가 있고요. 여기에 Ag 플러스 그 다음에 크롬오퍼 2-가 녹아있죠. 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 Ag 플러스의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이겁니다. 4승 몰농도예요. 그럴 때 뭘 구하라는 거냐면은 이 Ag2 크로모퍼의 KSP 값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평형상수의 기본 원리만 알면 우리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식을 써보죠. 뭐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KSP는 Ag 플러스 농도의 뭐예요? 얘가 2니까 얘가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크롬 오퍼 2-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그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 농도의 제곱 곱하기 얘 농도의 곱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 농도는 주어졌어요. 우리가 측정을 했으니까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모르죠. 자, 얘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전체 반응식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얘 하나가 해리가 되면 얘는 두 개가 생기고 얘는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존재하는 이 이온들은 얘가 녹아서 생긴 것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넣어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생겼으면 얘는 그 반이죠. 얘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크로모퍼 2-는 그 농도의 반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0.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 농도 알고 얘 농도 알아냈죠. 그리고 평형에 도달을 했죠. 그럼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얘네들을 단순히 곱하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곱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런 값이 나와요. 이게 바로 Ag2 크로모퍼의 KSP입니다.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굉장히 KSP가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보통 침전이 이렇게 작아요. 자,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용한 거는 평형상수의 기본 개념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기본 개념만 이용해서 계속 문제를 풉니다. 자, 보충예제 보죠. 25도씨에서 MgOH2가 역시 얘도 불용성 화합물이에요. 얘가 녹았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물에 MgOH2가 가라앉아 있는 채로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Mg2 플러스랑 OH-가 이제 생겼겠죠. 근데 이때 pH를 측정을 해보니까 pH를 측정해보니까 10.171입니다. 그럴 때 이 MgOH2의 KSP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pH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pH로부터 H 플러스의 농도를 알 수 있고 이걸로부터 또 역시 OH-의 농도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단순한 계산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산염기에서 많이 했던 거죠. 자, pH가 10.17이니까 pOH는 얼마예요? pOH는 3.83입니다. pO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OH-의 농도니까 10에 마이너스 3.83을 하면 OH-의 농도가 나오죠. 자, 계산해 보시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와요. OH-의 농도가. 자, 근데 이때 이 KSP는 어떤 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KSP 식을 써봐야 되겠죠. MgOH2가 물에 녹으면은 Mg2 플러스랑 두 개의 OH-로 해리가 됩니다. 그럼 KSP라는 것은요. KSP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Mg2 플러스의 농도에다가 OH-의 농도에 제곱을 해준다는 거죠. 얘가 2니까 얘가 제곱입니다. 이런 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리식을 쓰고 그걸로부터 KSP식을 항상 쓰세요. 예. 그냥 MgOH2 보고선 쓰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쓰고선 하면은 실수를 덜 해요. 자, 근데 우리가 OH-의 농도는 이제 알아냈네요. 알아냈어요. 요거예요. Mg2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Mg2 플러스. 자, 얘로 볼 때 얘 두 개 생길 때 얘는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러면은 Mg2 플러스의 농도는 요 OH-의 농도의 반이겠죠. 예, 그래서 Mg2 플러스의 농도는 0.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자, 얘 알고 얘 아니까 이제 더 이상 화학이 아니죠. 산소입니다. 다 계산하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나요. 예, 우리가 예상했듯이 굉장히 작은 값이죠. 자, 어떤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든 쉽든 만약에 어렵다라는 것은 뭐가 어려운 거예요? 용해도 평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형상수의 기본 원리를 잘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평형상수 파트 15장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15장을 가서 공부를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25도씨에서 CaF2의 KSP가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에요. 이제 KSP를 가르쳐줬네요. 아까는 우리가 용해도로부터 KSP를 구했는데 지금은 KSP로부터 용해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똑같아요. 자, CaF2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Ca2 플러스랑 두 개의 F-로 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평형상수식 KSP는 어떻게 될까요? KSP는 어차피 고체니까 평형책에서 제외가 되고요. Ca2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F- 농도에 얘가 2니까 얘는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값도 알려줬어요. 얘가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물에다가 CaF2만 녹였대요. 물에다가 CaF2만 녹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녹아 나오겠죠. 이럴 때 CaF2의 용해도를 그램 퍼 리터로 계산해라 이겁니다. 용해도가 얼마냐 이거예요. 자, 일단 그램 퍼 리터를 계산하려면 뭘 먼저 구해야 돼요? 몰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예. 1리터에 몇 몰이 들어있는지를 당연히 이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요식일 뿐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농도는 우리가 정작 모르죠. 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 용해도라는 건 뭐예요? 얘가 몇 개가 녹느냐 이거죠? 자, 얘가 한 개가 녹으면 얘는 몇 개씩 생길까요? 얘 하나랑 얘 두 개가 생깁니다. 그죠? 얘가 0.1몰 농도, 0.1몰이 녹았다면 얘도 0.1몰 농도, 얘는 0.2몰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를 미지수로 놓을 수가 있어요. 얘를 x로 놓고요. 얘는 당연히 그 두 배인 2x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그 몰 용해도는 뭐예요? 바로 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Ca2 플러스의 농도 또는 F-의 농도의 반, 그게 바로 CaF2의 몰 용해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를 x로 놓고 2x로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2x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4x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4x 세제곱이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다 이겁니다. 자, 더 이상 화학이 아니죠. 역시 또 산소입니다. 계산을 해보시면은 x는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가 나와요.
자, 사실은 몰 농도가 훨씬 중요하죠. 예, 몰 용해도가 더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는 굳이 그람 퍼 리터로 계산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산 인자를 이용하면 되겠죠. 몰 농도는 뭐예요? 당연히 몰 퍼 리터입니다. 1리터 안에 요만큼의 몰수가 녹아있는 거고, CaF2의 화학식 양은요 78이에요. 그러면은 1몰이 78g이다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환산인자를 오랜만에 써보네요. 몰 없어지고 그람 퍼 리터만 남죠. 최종적인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람 퍼 리터입니다. 자, 계산은 복잡했을지 모르지만 어때요?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죠. 평형상수의 기본 개념을 여기다 적용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어렵다거나 잘 안 된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을 봤어요? 그냥 맹물에다가 얘네들만 녹였죠. 다른 거는 하나도 첨가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볼 내용은 뭐냐면은 침전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여기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넣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막 염산도 넣고 황산도 넣고 막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농도는 막 변할 수 있지만 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 관계식, 이 전체 값,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앞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나올 모든 문제도 다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해도에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주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